문제로 들어갑니다. 이제 근로자를 징계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이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직접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징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가 되는 게 과연 사용자에게 징계권이라는 게 인정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왜 대등한 인간끼리 계약을 맺었는데 어디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겠는가? 이거 얼른 생각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바로 이 징계라는 이 표현 자체가 노무지휘권의 일환으로서 기업 질서를 위반하는 데 대한 제재, 이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사용자의 권리라는 표현보다는 그 징계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격, 권한을 갖고 있다는 뜻에서 사용자에게 징계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징계를 가한다 이게 아니라 기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 위반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로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이러한 불이익한 처분,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항상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법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처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당성 요건을 배우셨지만 실제로 징계 처분에 있어서는 이 정당성 요건이 더 강하게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그동안 축적해 놓은 판례를 쭉 정리해 보면 이 징계 사유가 정당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사유가 정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차가 정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리 남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인사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재량권 남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특히 여기 징계에서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이 나옵니다. 권리 남용이 아니어야 한다. 권리 남용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갖춰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징계 사유가 정당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요 징계 사유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근로자가 했는데 저거 꼴 보기 싫다고 저거 징계하자. 그렇게 해서 사용자가 그때 요것은 징계 사유다 이렇게 정한다면 이건 뭐 회사 불안해서 다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어떤 행동이 그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한다라는 이 징계의 사유를 미리 정해놓아야 됩니다. 자, 미리 정해놓는 제일 중요한 규범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배우셨던 그 취업규칙. 거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행동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를 징계한다. 이렇게 징계 사유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조가 있다면 노조는 또 단체 협약을 통해서 징계 사유를 정하게 될 겁니다. 금방 이해하시겠지만 사용자는 가능하면 취업규칙에서 징계 사유를 많이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나 노동조합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능하면 징계 사유를 줄이려고 단체 협약을 그렇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규칙과 단체 협약이 이제 같이 있는 회사에 가보면 결국 이 취업규칙과 단체 협약 사이에 그 징계 사유가 조금 그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체 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단체 협약의 징계 사유가 취업규칙의 징계 사유보다 더 유리하게 이렇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 단체 협약이 적용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어떤 단체 협약에 이런 표현이 있죠. 본 단체 협약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징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규칙에 있는 사유는 그건 징계 사유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 협약에 정해진 사유만 가지고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어떤 근로자가 뭐 징계 당할 만한 이런 사정이 있게 되었다면 우선 그 자신의 회사의 그 단체 협약과 취업 규칙을 잘 비교해 보시고 정말 자기의 행동이 그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그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징계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무리 괘씸한 행동이라도 그것이 징계 사유에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 회사 내에서의 징계 절차는 아예 시작할 수도 없다는 점, 이 점도 분명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징계 사유 이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에 미리 정해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징계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첫 번째 요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징계 사유가 맞다면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 징계 절차를 밟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근로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잘못한 건 맞는데 왜 그런 잘못을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로자가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점들을 판단하는 절차로서의 이 소명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만 징계 절차로서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는 징계를 열기 전에 이제 징계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해서 그것을 반드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일 전에 징계위원회 출석하도록 통보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징계 통보서가 7일 전에 근로자에게 도착되어야만 그 절차를 지킨 그러한 정당성 있는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7일 전에 도착 못하고 한 사흘 전에 도착했다면 어떨까요? 근로자는 갑자기 그걸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소명을 위한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근로자가 그렇게 절차가 위반되었다는 걸 알고 징계위원회 가가지고 우리 회사는 7일 전에 나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사흘 전에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징계 절차 못 따르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아무리 바빠도 그 경우에 그 근로자를 그냥 돌려보내야 됩니다. 거기서 이왕에 왔으니까 변명 좀 해봐라. 이렇게 하다간 그 징계 절차가 위반이 되어서 나중에 어떤 징계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근로자가 7일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사흘 전에 왔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 그러나 내가 그걸 알면서도 내가 그냥 오늘 여기서 변명을 하겠다. 이렇게 근로자가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면 그때는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하더라도 절차의 위반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차에 흠이 있거나 잘못이 있다면 징계위원회는 계속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절차를 적정하게 밟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 다만 근로자가 그 점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면 그냥 진행해도 된다는 점. 그래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이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절차의 정당성에서 중요하게 볼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사유를 맞추고 그리고 절차를 지키는 것 여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징계 문제는 마지막에 와서 논란이 생깁니다. 회사가 사유에 맞다고 생각해서 징계 절차를 시작해서 징계를 내렸는데 그것이 회사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 문제에서 노사 간에 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권리 남용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형평성이 맞았는가, 또 한 가지는 비례성이 맞았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비례성과 형평성, 요것을 갖추어서 징계를 했을 때 그 징계는 권리 남용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비례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건 간단히 말하면 징계의 사유와 그 징계 처분 사이의 비례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징계, 처음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했는데 가벼운 그 사유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바로 때린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징계 사유와 징계 처분 사이에 비례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징계가 무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형평성은 무엇입니까? 다른 근로자의 잘못, 다른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징계 안 해놓고 왜 이 경우에는 이렇게 무겁게 징계를 하는가? 거기에 균형이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평성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어떤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로의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나중에 나타나긴 하겠지만 얼른 딱 볼 때는 여기에 서로가 균형이 맞지 않거나 어떤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이때는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그 징계는 권리 남용으로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평성과 비례성을 모두 갖출 때 그것은 권리 남용이 아니다라고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주의할 점은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요 세 가지 요건 모두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 사유도 맞아야 되고 절차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 권리 남용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하는 요 요건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서 징계할 때에만 근로자를 정당하게 징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징계를 당한 근로자로서 억울하다. 내가 이거 징계가 무효라고 좀 다퉈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요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만 물고 늘어지면 되겠죠. 사유가 맞지 않다든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든가 또 마지막에 다 권리 남용이 아닌
권리 남용되어 있다 이게 하는 거. 그래서 형평성이 없다든가 비례성이 없다든가 하는 이런 거 하나만 갖고 계속 사용자하고 다투게 된다면 그걸 나중에 이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되어서 그 징계가 정당한지 안 한지를 평가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룰을 미리 알고 계시면 어떻습니까? 사용자가 어떤 징계를 할 때도 뭐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징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서 징계를 한다면 징계당한 근로자도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그것이 하나의 경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근로자들이 이런 걸 잘 알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혹시 자기가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이해하시게 되었고 그 절차를 잘 따라간다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좀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길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우셨던 이 취업규칙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인사관리나 징계관리와 같은 이런 것을 좀 합리적으로 잘 해나간다면 그러면 노사가 서로 규율을 지키고 어떤 준법 정신을 지키고 서로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노사관계를 누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취업규칙의 의미,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또 인사처분과 징계처분이 정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사 모두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